진천군에서 시작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시군 순방에 송기섭 군수가 이례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지사 후보군인 송 군수는 김 지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충북도 내 민간 소각장들의 계약으로 수도권 쓰레기 유입량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 반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를 받는 지역에서도 소각장은 포화 상태인데 쓰레기 배출량은 점점 늘어갑니다. 충주의 경우 인구는 10수년 제자리인데 쓰레기는 50%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도지사가 시군 순방을 하죠. 어제 김영환 지사의 첫 도정 설명회에 현직 군수가 불참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송기섭 진천 군수인데요.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군 순방 첫 순서로 진천군을 택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이어 개최한 도정 설명회. 통상 군수가 직접 환영 인사를 하는데 도지사 옆에 부군수가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송기섭 진천 군수는 도정 설명회 대신 고 이해찬 전 총리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송 군수는 정부도 국정 설명회를 연기한 애도 기간에 도정 설명회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에 두 차례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소통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SNS에는 김영환 지사의 언행을 재소환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기꺼이 친일론자가 되겠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진실한 사과를 도민들은 듣고 있습니다. 도정 설명회를 불참한 배경에 김 지사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김영환 지사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영상 자서전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다녔습니다. 충청북도의 도민들은 다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충청북도는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송 군수의 뜻을 존중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 군수가 공사 구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선거에 눈이 멀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도정 설명회를 밀어붙인 김 지사가 선거에 눈이 먼 것 아니냐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정 설명회를 둘러싼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벌어질 여야의 극심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SK하이닉스에 돔구장 건설을 협력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돔구장 건설을 위해 SK하이닉스와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자 한다.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박호현 부사장에게 돔구장 건립을 위해 최태원 회장께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SK하이닉스 측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형 신규 사업을 결정할 때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중심의 평가로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SOC와 산업 육성 등 핵심 국가 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쓰레기의 도내 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올해 18,0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청주 민간 소각업체와 위탁 처리 계약을 맺었는데요.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 반출 현장을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십 대 트럭들이 모여듭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과 이걸 가져나가려는 민간 위탁 차량들입니다. 100km 떨어진 청주, 70km 떨어진 충남 천안 등지에서 왔습니다. 저희 공동 쪽이랑 화성 들어 오늘 처음 들어왔거든요. 화성시의 생활 폐기물이 모인 적환장입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는 물론 소파나 매트리스와 같은 폐기물까지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올 거리의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니 음식물을 비롯해 들어가선 안 될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전지나 배터리, 화학용품까지 봉투 안으로 들어가면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수 생활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소각되면 당연히 더 해롭습니다. 난연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과물, 화합물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유효화학 물질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게 민간 처리 위탁 차량에 실립니다.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하나라도 더 채웁니다. 10톤을 실은 한 차량은 청주 민간 소각장으로 100km를 달려갑니다. 매일 오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 대 들어올 때, 세 대 들어올 때도 있고, 7대 들어올 때도 있고.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이렇게 청주로 가져오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평균 57톤, 연간 18,000톤에 달합니다. 하루 전체 315톤인 화성시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이 청주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 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못 태우는 부분만 여기 좀 들어오는 거고. 인천 강화군도 지난 26일부터 연간 3,200톤을 청주로 반출하기 시작했고 서울 중구와 경기 고양시는 음성군의 새 재활용 업체에 한 달 동안 각각 2,200톤, 156톤을 반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와 양평군도 올해 5,660톤을 충북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일상 뒤에는 매일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이제는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청주 지역 반입에 대해 증평군수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민간 소각시설이 몰려있는 청주시 북이면은 증평과도 인접해 우려가 크다면서 아무 관련 없는 지역에 환경 부담을 전가하고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쓰레기 원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도권 폐기물의 다른 지역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쓰레기 줄이기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또 청주시에 대해서도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인접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지역이 처리해야 하는 현실. 하지만 지역도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충주시를 살펴보니 지난 15년 가까이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데 쓰레기 소각량은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비단 충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쓰레기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그 원인을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지역 주택가. 재활용 수거함에 배달 음식이 그대로 묻은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상자가 태반입니다. 박스 안에다가 캔이랑 다 같은 걸 넣어놔요. 지저분한 음식물 같은 거. 그거는 재활용이 안 돼. 재활용이 안 되는 건 결국 소각장 행위입니다. 충주의 유일의 공공소각장인 클린에너지파크는 지어진 2010년 당시 하루 반입량은 60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 95톤에서 많게는 100톤까지 밀려듭니다. 설계 용량을 꽉 채워 겨우겨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구 변화입니다. 2010년 충주시 인구는 약 20만 8천 명. 2026년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는 그대로인데 쓰레기만 60% 가까이 폭증한 현상이 벌어진 셈입니다. 원인은 사는 방식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2015년 2만 6천 세대였던 충주 1인 가구는 최근 4만 4천 세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새 2배 늘어나며 전체 가구의 43%가 나홀로 가구가 된 겁니다. 가구 수가 쪼개지면서 배달 등을 시킬 때 발생하는 포장재 쓰레기가 훨씬 많아진 겁니다. 당연히 느껴지죠. 요즘에 다 배달 웹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지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달 웹이 원체 잘 돼 있다 보니까 일회용이 원체 많이 나오긴 하죠. 이러한 쓰레기 인플레이션은 비단 충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달 용기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류 발생량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과거 쓰레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 반입량이 늘면서 소각 시 더 높은 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를 위해 투입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처리 속도는 오히려 더뎌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제자리지만 배달과 택배로 대표되는 생활 습관 변화가 감당하기 힘든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실천을 넘어 포장재를 줄이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쓰레기와의 전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데 사실 지역에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이미 있습니다. 통합이 2개 자치단체만 대상이다 보니 이제 막 출범 1년이 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이전에 충청권은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활동 중입니다.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현재 교통과 산업, 경제 등 4개 분야 20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원도 적다 보니 한계가 분명하고 성과도 미미합니다. 그나마 최근 중앙정부가 맡아오던 충청광역 간선 급행버스 BRT 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게 첫 성과로 꼽힙니다. 올해는 충청권 재난헬기 통합 운영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4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위임 사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무를 가져오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교통이 시민, 도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막 출범 1년이 된 충청광역연합 입장에서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은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2개가 합쳐지면 연합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조직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도 의회도 새로 구성되는 6월 지방선거는 큰 변수입니다. 물론 통합돼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4개 시도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연합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결국 재정이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부분이 좀 반영이 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기대는 좀 가지고 있죠.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기조와 함께 자치단체 간 협력을 넘어선 행정체제 재편이 급부상하면서 충청권에서 시작된 행정협력 모델 실험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음성군 대소면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업체에서 필리핀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른 직원이 지게차를 몰다 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재조창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반쯤 청주시 내덕동 문화재조창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CCTV에 확인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한편 청주 문화재조창 3층은 공예관, 2층과 5층은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청주 수동에 목재 특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청주시는 새 랜드마크 확충을 위해 산림청 지원으로 28억 8천만 원을 들여 수동 전망대와 연계한 800m 규모의 목재 특화거리를 준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수동 옛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고쳐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일대를 목재 친화 도시로 꾸밀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충주댐과 물문화관 건물에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됩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빛의 물결 등 4가지 테마의 영상을 충주댐 외벽에 15분간 반복 상영하고 물문화관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10분짜리 영상도 선보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영상은 겨울철 오후 6시 30분, 여름철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상영됩니다. 충북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가장 많은 8억 4,200만 달러로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0.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